평가가 아니라 사건입니다. 날짜 박힌 역사예요. 그리고 이 문장이 떨어진 장소를 보세요. 광주입니다. 방송을 타고 나간 시청권은 호남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나가고 몇 시간 뒤요. 오늘 아침부터 호남 권리당원 51만 명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2030 시청자분들께는요, 2002년이라는 숫자가 교과서 각주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표 버튼을 누르고 계신요, 호남의 50대, 60대 당원분들께는요, 그 숫자는 각주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기억입니다. 본인들이 두 손으로 직접 만들었던 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본인들이 두 눈으로요,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해를 다시 열겠습니다. 2002년 같은 해, 같은 당에서 벌어진 정반대의 두 선택, 필름 2개를 준비했습니다. 필름 A는 그해 봄 광주의 체육관에서 찍힌 겁니다. 필름 B는 그해 늦가을 여의도에서 찍힌 겁니다. 2개를 다 보고 나면 어젯밤 그 한 문장이 왜 토론장을 얼려버렸는지요, 그리고 왜 하필 호남 투표 전야에 나왔는지 전부 이해되실 겁니다. 필름 A부터 돌립니다. 2002년 3월 16일 광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광주에 도착했을 때요, 판세는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세 후보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인재, 직, 자금, 세력, 여론조사 전부 그쪽이 앞서 있었어요. 그리고 도전자 쪽에요, 한산에서 온 정치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노무현, 서울에서 편하게 배지 달 수 있는 사람이요, 굳이 부산으로 내려가서 지역주의 벽에 부딪히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던 사람, 바보 노무현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요, 그날 광주 체육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주가 노무현을 1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주가 어떤 도시입니까? 지역 차별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땅입니다. 그 광주가요, 호남 연고도 없는 영남 후보를, 그것도 대세도 아닌 후보를 선택한 겁니다. 왜요?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이인재를 찍는 게 계산이었어요. 광주는 계산 대신 눈을 믿었습니다. 지역주의를 깨겠다고 자기 정치 인생을 통째로 걸어온 사람, 저 사람이 진짜다. 저 사람이 우리 당을, 이 나라를 다음 단계로 데려갈 사람이다. 그 눈이 그날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광주의 선택 이후 판이 뒤집혔고 그해 12월 대통령 노무현이 탄생했습니다. 정치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든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을 이렇게 부릅니다. 어머니의 결단.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호남은 이길 사람을 고르지 않는다. 당에 필요한 사람을 고른다. 그 문장의 원본이 바로 2002년 3월의 광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요, 오늘 영상의 핵심 질문 하나를 놓고 가겠습니다. 그날 체육관에서, 그리고 그해 보며 호남 전역에서 노무현에게 표를 던졌던 그 손들, 그분들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때 30대였던 분들이 지금 50대 중후반입니다. 한때 40대였던 분들이 지금 60대, 70대고요. 네. 지금 이 순간 호남 권리당원 투표의 주력 세대가 바로 그분들입니다. 하면 2002년을 책으로 배운 게 아니라 손으로 만든 세대. 오늘 투표 버튼을 누르는 바로 그 손이요, 24년 전 노무현을 만든 그 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2002년이라는 네 글자만 들어도 그해 봄의 감격이 먼저 떠오르고요. 그리고 그해 늦가을의 어떤 장면도 함께 떠오릅니다. 봄에 만들어낸 기적이요, 가을에 어떤 시험대에 올랐는지, 그리고 그 시험대에서 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필름을 갈아 끼우겠습니다. 필름 B. 같은 해 2002년 늦가을, 장소는 광주가 아니라 여의도입니다. 봄의 기적 이후 노무현 후보의 가을은 실현의 계절이었습니다. 지방선거 참패, 지지율 급락, 여론조사 수치가 바닥을 기면서 당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후보를 흔드는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명분으로 내세운요,
의원들의 집단 행동, 이른바 후단 협의 시간, 경선으로 뽑은 후보를 파니 어렵다고요. 갈아치우자는 요구가 공공연히 나오던 민주당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페이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에 늦가을려 김민석 당시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정몽준 후보의 국민통합 21로 갔습니다. 경선장의 환호가 채 식기도 전에요. 자기 당의 후보가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나던 바로 그때 당을 떠나요. 경쟁 후보의 진영으로 옮긴 겁니다. 여기서 저희 채널 원칙대로 공정하게 짚고 갈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당시 김민석 의원의 명분입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단일화요. 더 큰 대의를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은 그 설명대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둘째, 그 이후의 역사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당으로 돌아왔고요. 이 선택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힌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기록입니다. 저희는 어느 것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분과 사과를 다 인정하고도 지워지지 않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해 늦가을의 대비입니다. 한쪽 화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름 없는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대지 저금통을 깨서 후원금을 보내던 사람들, 지지율이 바닥이라는 뉴스를 보면서도요, 노란 손수건을 흔들던 사람들, 그 중에 제일 많았던 게 누구입니까? 호남 사람들입니다. 봄에 노무현을 만든 그 손들이 가을의 위기에도 놓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화면에는 배지를 단 정치인이 당을 떠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남은 사람들과 가장 어려울 때 떠난 사람, 같은 당, 같은 계절의 두 화면입니다. 어젯밤 정청래 후보가 생방송에서 소환한 게 바로 이 필름입니다. 2002년도에 노무현을 배신하고 탈당하고 정몽준으로 날아간 거죠. 배신이라는 단어 셉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정청래 후보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에 겨울요, 당원들이 그 탈당 행렬을 부르던 이름이 그거였어요. 정 후보는 당원들의 언어를요, 14년 만에 방송에서 복원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정 후보의 그 말 기억하시죠? 의리는 지킨 사람이 또 지키고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한다. 사람 고쳐 쓰는 건 아니다. 여러분, 이거 욕이 아닙니다. 귀납법입니다.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오래된 방법은요, 그 사람의 과거를 보는 겁니다. 이력서 검증이 왜 있고 신용등급이 왜 있습니까? 과거 행동이 미래 행동의 가장 정직한 예고편이니까요. 2002년의 선택은 한 번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위기 때마다 반복될 패턴의 첫 사례였을까요? 이 질문에 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투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24년 전 일입니다. 당산이 2번 반 바뀌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게 이렇게 폭발력을 갖습니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호남 유권자는 이 사건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2002년 얘기를 하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후단협이 뭐고 국민통합 21이 뭐고요? 맥락을 깔아줘야 해요. 호남에서는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해 봄에 표를 던졌고요, 그해 가을에 뉴스를 받고 그해 겨울에 분노했던 당사자들이니까요. 증인 앞에서는 변론이 짧아집니다. 판사 앞에서 하는 설명과 목격자 앞에서 하는 설명은요, 무게가 다르거든요. 어젯밤 그 한 문장이 하필 광주 방송에서요, 호남 시청자들 앞에서 나왔다는 것, 그건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관역 선택입니다. 두 번째 이유, 이건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논점인데요. 추측과 기록의 대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주 동안 김민석 후보 진영이 정청래 후보에게 붙인 말들을 보세요. 분열주의자다, 반명이다, 당대표 대표는 당이 흔들린다, 대통령 레임덕이 온다. 이 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미래형입니다. 흔들릴 것이다, 올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추측이에요. 증명할 수도 반박할 수도 없는 예언들입니다.
그런데 2002년 탈당은 뭡니까? 과거형입니다. 일어난 일이에요. 날짜가 있고 기사가 있고 기록이 있습니다. 자, 저울에 올려보세요. 한쪽에는 일어날 거라는 추측, 다른 쪽에는 일어났던 기록. 유권자가 어느 쪽을요? 더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언과 이력서가 싸우면 이력서가 이깁니다. 세 번째 이유, 이 문이 열린 방식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누가 꺼낼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까? 역설적이게도 김민석 후보 본인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의 핵심 브랜드가 뭐였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의 완벽한 호흡, 흔들림 없는 충성이었습니다. 선발 호흡은 김민석이 압도적이다. 이 대통령을 지키겠다. 자, 충성을 간판으로 내걸면요. 유권자는 뭘 확인하고 싶어집니까? 그 충성의 이력입니다. 그런데 이력서를 펼치면요. 첫 페이지에 뭐가 나옵니까? 2002년이 나옵니다. 당의 후보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에요. 곁을 떠난 기록이요. 충성을 팔지 않았다면 아무도 이력을 안 뒤졌을 겁니다. 충성을 간판으로 걸었기 때문에 이력 검증이 시작된 거예요. 이 문은 정청래가 연 게 아니라요. 김민석이 열어놓은 문입니다. 그리고 어젯밤 그 문 앞에서 김 후보가 보인 반응까지가 세트입니다. 해명 대신 나온 말이 뭐였습니까? 취조하려고 하나. 신천지 때는 방화범 프레임이요. 텔레그램 때는 취조 프레임. 그리고 2002년 앞에서는 답변 회피. 여러분 패턴 보이시죠? 기록 앞에서 이 진영은 한 번도 기록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질문자를 규정하는 걸로 대신했어요. 그런데 호남의 증인들은 압니다. 결백한 사람은 기록으로 말하고 곤란한 사람은 프레임으로 말한다는 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필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필름은 아직 편집실에 없습니다. 지금 촬영 중이거든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한 게 어제 아침 6시요. 호남 온라인 투표가 열린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필름의 감독은 후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입니다. 호남의 51만 권리당원. 여러분, 2002년 봄의 광주가 위대했던 이유를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때 광주는 여론조사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세론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조직의 동원령도 유력 인사들의 훈수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광주는 딱 하나만 봤습니다. 이 사람이 어려울 때 어디에 서 있었는가? 지역주의라는 벽 앞에서 도망갔는가 부딪혔는가? 그 기준 하나로 대세를 뒤집고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2026년 오늘 기준은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죠. 이번에 뽑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당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요. 등 뒤에서 받쳐줄 사람, 그러니까 질문도 정확히 하나로 좁혀집니다. 앞으로 2년요. 이 정부에 반드시 올 그 어려운 순간에 누가 곁에 남아 있을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로 찾으시겠습니까? 기록으로 찾으시겠습니까? 말은 세 후보 모두 충성을 약속합니다. 말은 공짜니까요. 그런데 기록은 다릅니다. 한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떠났던 기록이 있고요. 한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남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탄핵의 겨울에 거리에 있었고요. 조롱과 낙인의 3주 동안 한 번도 당을 흔들지 않은 기록이요. 호남 권리당원 여러분, 24년 전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은 젊은 날에 여러분이 만들었던 그 기적을요. 오늘의 여러분이 이었을 차례입니다. 방법은 그때보다 훨씬 쉽습니다. 체육관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휴대폰을 열고 투표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십시오. 금요일까지라고 미루지 마세요. 미룬 표는 흐려지고 오늘의 표는 선명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권리당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차례입니다. 서울 경기 투표가 열렸습니다. 호남이 만든